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벽한 법정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해 10개 권역 7,800여 명의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됐던 충청남도,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포털 사이트의 자율적인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선전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표 포털 업체들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효율적인 개표를 위해 개표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선거 담당 공무원의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숙지 그리고 이해가 우선되어야겠죠. 차질 없는 법정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해 10개 권역 7,800여 명의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철저한 선거 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에 참석 공무원들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실시되는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당에 300석이 넘는 자리가 각 지자체 선거 전산 담당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 선거사무 교육을 위해 인천 지역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선거 그리고 전산 담당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개의 선거다 보니까 후보자 수도 엄청 많고 선거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물량,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선거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등록 등본도 발급해 주시고 인허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해 주시는데 이 선거 업무야말로 우리 대의제 민주주의를 집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업무가 되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법정 선거 사무 교육은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 사무 처리 사항에 대한 안내, 선거인 명부 작성 프로그램, 결격 사유 조회 시스템 등 운용 교육,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사항 안내, 기타 선거 관련 사건 사고 사례 소개 및 예방 방법, 대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은 오는 4월 17일까지 총 10개 권역 7,800여 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충청남도, 전라북도 시군 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를 정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와 전라북도 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 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 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 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은 3월 2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정치적 논쟁으로 결국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 선거 진행에 있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충청남도, 전라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의 시군의회 의원은 총 정수 171명 중 지역구 의원은 145명, 비례대표 의원은 26명이며 전라북도의 시군의원은 총 정수 197명 중 지역구 의원은 172명, 비례대표 의원은 25명입니다. 충청남도의 선거구는 총 55개로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3곳이 줄어든 25개, 3인 선거구는 5곳 늘어난 25개, 4인 선거구는 2곳이 줄어든 5개이며 전라북도는 총 선거구 69개로 4인 선거구 1곳이 처음 신설되었으며
2인 선거구는 4곳이 줄어든 36개, 3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2개입니다. 이번 충청남도 전라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의결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며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신속한 업무 처리 등으로 선거 관리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포털 사이트의 자율적인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선전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표 포털 업체들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에 참여한 포털사들과 중앙선관위는 건전한 사이버 선거 환경 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100만여 명. 국민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 검색 서비스나 커뮤니티 이용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가운데 포털 사이트들의 선거 정보 공정성 확보는 건전한 사이버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 카카오, SK 커뮤니케이션즈 등 3곳과 사이버 선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선거 정보 제공 등 상호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업무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가짜 뉴스 및 왜곡된 여론조사 보도, 비방, 흑색 선전, 게시물 등이 유권자의 선택에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건전한 사이버 선거 환경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선관위 사이버 범죄대응센터 및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이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개최된 중앙선관위와 포털사 간의 업무 협약식에서는 포털을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관련 정보 및 여론조사 결과 자료 제공,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자료 삭제 조치, 뉴스 편집자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을 추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협약식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공정보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방 흑색 선전 등 사이버상의 선거범죄 근절과 예방,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효율적인 개표를 위해 개표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개표 시연회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 또는 오류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보다 완벽한 선거 개표 운영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최적의 개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9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구군 사무국장 등 150여 명의 실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시연회는 일반 투표 및 관외 사전 투표의 개표 전 과정을 시연하였으며 시연 과정 전부를 언론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개표 시연은 투표함 접수, 개함, 투표지 분류, 그리고 심사, 집계, 개표 상황표 확인, 개표 결과 보고 등의 순으로 실제와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지역별 개표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방선거 핵심 가치인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 인식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더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콜라보레이션은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이용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민주주의, 투표 독려 등 전반에 걸쳐 공동 홍보를 진행하는 지역기업 협업 홍보 방안입니다. 더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하는 부산 지역기업은 한국야쿠르트 부산지점, 삼진어묵 등 4개 업체며 앞으로 해당 업체들은 투표 참여 퍼포먼스 실시, 생산제품 포장지 홍보 문구 삽입 등 적극적인 선거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지난 25일 인천 문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8회 인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30여 명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참여, 축제,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유권자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인천 국제 마라톤 행사에 참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선거 홍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진행된 치어리딩 공연과 함께 출발 지점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인천을 알리는 카드 섹션이 진행됐고 홍보 활동에 참여한 인천시 선관위 직원들은 6.13 지방선거 투표로 말해요라고 새겨진 홍보 등표지를 부착하고 마라톤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회장 내에는 홍보부스가 설치돼 룰렛 게임, 희망 공약 제출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군산중앙고등학교 1학년생 27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 학생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발제문 발표, 토론 진행, 질의응답 등을 순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군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 합리적으로 제시하되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권리의식 함양 및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당원들,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을 하듯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들.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이런 모습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 등 본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먼저 실시되는 선거, 바로 당내 경선입니다. 공직선거 예고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당내 경선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상식 장현재 아나운서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 국민의 참정권이 인정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정당 설립 및 복수정당제의 허용은 입헌 민주정치의 필수 요건이죠. 이런 우리나라에서 본선거인 공직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또 하나의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각 정당 내부에서 치러지는 당내 경선인데요. 정당을 대표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될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당내 경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에 앞서 진행되는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57조의 2,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당내 경선의 관리 방식은 보통의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선 선거인 명부 작성, 경선 투표 안내문 발송,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 여론조사 그리고 토론회 실시, 투표 개표까지 대부분의 방식이나 절차가 많이 닮아 있는데요. 공직선거의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당내 경선. 공직선거에 앞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당이 당내 경선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위탁 신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관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공정성을 기해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만 당내 경선 사무 중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의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운영 관리를 통해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당락이 나누어진 후보자들에게는 어떤 자격이 주어질까요? 우선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선출되지 못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내 경선.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의 자격을 더욱 엄격히 하고 선거에 앞서 정책 및 공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제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상식의 장현재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선거방송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의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개국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선거 정보 제공 및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선거방송이 이제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콘텐츠의 질도 높아져서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선거방송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방송은 YTN, 방송대학TV, ABN 아름방송 등 총 9개이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30여 편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30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했으며 해당 내용은 KBS와 MBC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에 따라 실시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당 또는 정당에서 지정하는 자를 초청해 월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8일 실시된 광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온라인 투표 위탁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의 선거인단은 총 1,513명이며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공무원노조 임원 선거 등 40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34,529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국내 정치의 불안과 6.25 전쟁으로 지방자치가 실제로 실시된 시기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이었고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 실시되었는데요. 그로부터 9년 뒤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는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지방자치가 있기까지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던 1991년 3월 26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 다시 임명제로 바뀌게 되면서 지방자치제는 흑역사를 맞이합니다. 더욱이 1972년부터 시작된 제4공화국 시대에는 국정의 능률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을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유예할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단을 헌법에 명문화했고 1980년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 정할 것을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역시 지방자치의 실시가 유보됐습니다.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은 1980년대 다시 시작됩니다.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시민 계급의 성장 등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1987년 6.29 선언이 발표되는데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습니다. 1991년 3월 5일 정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와 관련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16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 실시일을 의결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리하여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의회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 선거가 전국 13,000여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으며
모두 4,304명의 시군 구의원이 뽑혔고 전국적으로 260개의 기초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었는데요. 불완전했지만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의 실천으로 민주주의가 비로소 국민생활 구조 속에 스며들었고 중앙 집권화되어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화했으며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공명선거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주체적 시민의식과 참여 의지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지방자치를 무력화해버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기에 앞으로 또 지방자치가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뿌리로 표현되는 만큼 우리 삶의 근본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인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18일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압승을 거두며 4선에 성공. 2024년까지 6년을 더 집권하게 됐는데요.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오른 후 총리 기간까지 합해 앞으로 2024년까지 24년을 장기 집권하게 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누군가는 그를 소련 붕괴 후 러시아를 수렁에서 구해낸 구세주라 하고 누구는 그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자라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역사 속 그날 2000년 3월 26일로 함께 가보시죠. 195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법학부 졸업과 동시에 1975년 KGB 요원으로 발탁되어 활동하다 KGB 입지가 크게 약화되자 KGB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이후 은사를 도와 대외관계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은사의 재선 실패로 활동 무대를 수도인 모스크바로 옮겨 1996년 6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근무하는 크렘린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출세 가도를 달리던 중 1998년 7월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 FSB 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전 세계 정치권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8월 47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로 임명되는데요. 총리 취임 초기에는 냉소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체첸 전쟁에서 반군들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낯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동시에 겪으면서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인데요. 강한 러시아, 강한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높아만 갔던 상황 속에 1999년 12월 31일 20세기의 마지막 날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8년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하루아침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푸틴은 특유의 국정 장악력으로 국내 질서와 국제적 위상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00년 3월 26일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정식으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간 푸틴의 강한 러시아 노선은 중앙 집권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옛 소련의 해체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자부심까지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중간 부정선거 의혹과 반정부 민주화 시위, 푸틴을 암살하려던 계획까지 있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4년 대통령 재선, 2008년 총리 임명,
2012년 그리고 2018년까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여전히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는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통한 것이지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 부정선거의 일상화, 푸틴의 거수기와 다름없는 거대 여당의 의회 지배 등 비판 세력이 숨을 죽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분명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 선거 권위주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관리 민주주의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현대판 러시아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통령 당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동네 민주주의와 지방선거 참여 제고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를 슬로건으로 중앙선관위,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동네 민주주의 확산 방안 및 중앙선관위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제1세션, 목민심서를 통해 바라본 지방자치, 다산에게 배우는 민주주의를 조명하는 제2세션, 동네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를 짚어보는 제3세션으로 구성되며 동네 민주주의의 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내가 경험한 선거 참여의 중요성 등 생활 속 민주주의와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주제로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의 예선전이 개최됩니다. 4월 7일 실시되는 강연 콘테스트 예선전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의 지역은 선거연수원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은 부산 사상 인디스테이션에서, 광주와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광주 서구 문화센터에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은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연계 국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선거 가치 확산을 위해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계획했으며 결선은 오는 5월 12일 KBS 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주인인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과 공감, 소통하기 위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생활 속 민주주의나 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 웹툰, 포스터, 일러스트, 캘리그라피입니다. 출품 콘텐츠가 게시된 인터넷 URL을 중앙선관위 블로그에 게시한 후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콘텐츠 공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국 어디든지 강연을 원하는 곳에 선거연수원 전문 강사가 찾아가 강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공감 선거 강연이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소소한 참여, 행복한 동네 민주주의를 주제로 생활 속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선거연수원에 찾아가는 공감 선거 강연 신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나 했더니 미세먼지도 함께 찾아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흔히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미세먼지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하루 물 8잔 이상을 마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하루 8잔의 물 섭취 잊지 마시고 봄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